단순히 우리가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이 개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 수의사들에서는 또 사람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데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멀 어시스티드 테라피라 그래서 AAT로 약을 하고 요즘 최근 들어서 동물 매개 치료라는 말로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과병원에 아이들을 위해서 개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정감을 갖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동물 치료에 대한 매개치료센터들이 이렇게 있고 활동을 하는 신문도 나온 적도 있고 그 중에 저희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동물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 학교에 와서 동물들을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어떤 그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반려동물들 키우시면 질병도 많죠. 맨날 질병 많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질병들이 사람들과 같이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 질병과 너무 똑같은 게 많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과 옴니아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멘델리안 이네리턴스 인 애니멀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질병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개, 소, 그 다음에 고양이, 돼지 뭐 쭉 이렇게 보시면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아래쪽에 보면 사람의 질병과 똑같은 게 471가지나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471가지를 좀 더 클릭을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어떤 유전자와 그리고 개와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 봐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저희 수의사들이나 혹은 개나 고양이의 어떤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희귀질환들이 있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혹시 치료하다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치료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NIH, 이렇게 뭐 캐나인, 캔서 컨소시엄 뭐 이렇게 해서 레슨 for canine and human health. 자, 우리가 개와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뭘 배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보자. 사람하고 똑같은 질병이 개에 400가지나 있다면서 그럼 우리가 사람 약으로 개발했지만 그러면 똑같은 개가 있으면 그 약도 치료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개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 사람도 좋고 개도 좋고 그리고 개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에게 나오는 부작용들이 개에게 먼저 나올 수가 있으면 우리는 또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맺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런 그림이 나왔었죠. 그래서 자연 발생되는 질병과 사람이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새로 되는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들을 사람만 쓰지 말고 개도 같이 쓰면서 서로 도와가는 치료법들을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성공적인 사례가 나온 게 바로 이제 눈 치료제인데요. 또 유명한 이동우 씨일 겁니다. 그래서 이 RP 아까 여기 질병이 있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질병은 상당히 좀 굉장히 슬픈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병에 걸렸다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20대까지는 잘 보여요, 눈이. 그러다가 2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력이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었던 것, 볼 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슬프죠,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레티널 디스트로피, 이 개에서 스위디시 브리드라는 개, 비글 개에서 실제로 개에서 사람과 아주 유사한 아까 RP와 유사한 유전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치료사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실제 그런 동물들에게 유전병이 있는 개들에게 우리 한번 유전자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진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치료를 실제 이 캐나인, 개죠. 캐나인 모델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차일드후드, 어린아이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 바이러스 치료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놀란 거죠. 이게 그러면은 개에서도 유사한 유전병이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RP와 같은 게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8년도에 여기 이제 레버스 컨제니탈 아모레시스라는 요게 아까 RP 질병과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진세라피를 해봤더니 효과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사람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진짜로 이제 많은 임상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미국 FDA가 이제 2017년도에 미 FDA 유전성 망막 유전자 치료제 승인이 이루어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개는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암이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들은 사람하고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 다른 동물들은 암이 자연적으로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암을 발생시켜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유사한 암들이 많아서 실제 카티라고 하는 암치료제 이런 것들 세포치료제들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에서는 쿠퍼 스토리지라고 해서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쿠퍼라고 하는 이 구리가 이제 저장되고 대사돼서 나가는 이 간 기능이 있는데 이 쿠퍼를 저장을 잘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만 있냐?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이제 윌슨스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런 질병들이 아주 유사한 게 개에서 베들링턴 테리어라는 개가 있습니다. 다른 개들도 있는데 그게 유독 많아요. 그래서 그 베들링턴 테리어를 키우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 그걸 미리 검사를 해요. 유전 검사를 해보면 우리 개가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희망적이 될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이제 그 개의 질병에 걸린 간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일부를 생검 조금만 띄워가지고 배양을 해서 구리를 그 아까 스토리지에 문제가 있는 걸 치료를 해서 다시 이식을 해주면 자가 이식을 하겠죠. 자가 이식을 하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됐죠. 유사한 질병이 사람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희망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들이 이제 개와 고양이들이 이렇게 치료제 역할을 하지만 세니텔이라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니텔 스피시스는 오가니즘이고 주로 이제 사람의 위험을 알려주는 이제 동물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가끔 뉴스 보시면 지진이 오거나 뭐가 그러면 뭐 동물들이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보시죠.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카나리라 새입니다. 과거에 이제 탄광을 많이 일하던 탄광 광부들은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되고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들이 있는데 잘 모르죠. 이 카나리라 새는 이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굴에 들어갈 때 이 새장을 갖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얘가 힘들어한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들도 여기 뭔가 이제 가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위험할 수가 있어. 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새를 갖고 들어가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이렇게 생명의 등불 같은 아주 소중한 동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동물들이 아까 반려동물들이 이런 감시자 역할들을 또 어떤 사례를 볼 수 있냐면 뭐 우리나라의 아주 좀 가슴 아픈 사연이죠. 가습기 피해자 여전히 일부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뉴스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자, 가습기 피해는 가장 큰 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2019년도 이 자료 보시면 실제로 가습기 피해로 개가 21마리, 고양이가 10마리 정도 폐렴이 발생해서 죽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수의사 하면서 이상하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폐렴에 걸린 개 고양이가 많이 온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건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반려동물들이 물론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과 고양이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집에서 이제 일하고 나가면은 가습기를 틀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균제가 들어있어서 집안에서 오래 생활하고 있던 개와 고양이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폐렴도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죽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보고가 되고 뭔가 그 집에 갑자기 폐렴이 생겼다는 건, 개가 생겼다는 건 사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감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부 사례에서는 여기 로이얼 베테너리 칼리지,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뭐 이런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뱃 컴패스라 그래서 이렇게 그 동물들에서 발생되고 반려동물들 특히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것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집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단순 질병일 수도 있죠. 뭐 당뇨병, 뭐 암, 그 다음에 호르몬 질병, 뭐 외상, 뭐 등등이 막 보고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보고가 됐을 때 아까 앞선 사례와 같이 이렇게 만약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다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의 치료가
그게 그 개체의 치료에 극하지 않고 어떤 치료들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예, 같이 생활하고 있고 동물을 치료하면서 가족을 치료했다는 것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런 치료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들의 보고가 바로 동물도 또 친구 동물도 되고 우리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전병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사례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세니탈 개념도 될 수도 있고, 유방암이나 이런 암 치료라든지, 그리고 아까 간별 질병이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질병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치료함으로써 우리 소유사들도 이런 것들을 찾고 또 보고할 수 있죠.